경제활동 연수가 5년이 안 된 분들이다. 충격받지 마시고요. 40에서 50%는 내 돈이 아니다. 여태까지 다 이렇게 칭찬했더니 갑자기 또 생활비 50만 원은 또 뭐야? 필라테스 크로스핏? 저 인간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이렇게. 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저희 김경필 멘토님 오신다고 하니까 긴급 SOS를 치신 분이 계세요. 제가 한번 사연 불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월 400 정도 벌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열심히 돈을 아끼고 모아서 현재 현금은 3억 정도 모았습니다. 와.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너무 망설여집니다. 이렇게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제 친구 지인들은 벌써 내 집 마련도 하고 청약도 당첨되고 저보다 더 큰 자산으로 부풀리고 있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모은 돈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죽어라 모으기만 했지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남들이 하는 주식 코인도 모두 무서워서 못하겠고 연말정산 받는다고 IS 통장이나 연금저축은 너무 헷갈려서 넣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은 돈은 계속 예금 통장에만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요즘 소비도 점점 늘고 있어요. 모아둔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 모았으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아끼던 습관들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게 돈줄 좀 내주세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돈도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암울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이렇게 사연을 좀 보내주셨네요. 일단 이분은 3억을 모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월 소득이 400만 원인데 그 전에 훨씬 더 적었던 소득으로 3억을 모았다. 와, 잘 먹은 이분은 거죠? 대단한 분인데 지금 이분의 고민이 뭐냐? 이제 슬슬 평소에 아끼던 습관마저 사라지고 소비도 점점 늘고 있어요. 저축에 근손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 큰 손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막 근육이 있었는데 그 근육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목표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마저도 시들해진 거지. 그냥 예금 통장에만 돈을 몰아놓고 있으니까 본인이 마음이 좀 다운되는 좀 슬럼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억 정도 모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25년도, 26년도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나오는 일반 분양 청약을 적극적으로 할 마음이 아니시라면 임장을 좀 다니시면서 뭐 당장 집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실수요로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봐라. 꼭 사지 않더라도 그걸 보면서 본인 동기부여가 돼요. 3억 정도 모으셨다 그랬으면 2억 정도 모은 여자친구를 만나면 아, 그럼 5억이 이거 뭐 되는 건가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가 재테크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솔직히 30대 후반 중에 3억 모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잘 모은 거죠. 네. 그러면 요즘의 결혼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로 다 잽니다. 아, 많이 재나요? 네, 많이 재죠. 네. 그 직연 하키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직연 하키집. 네, 뭔가요? 직업, 네. 연봉, 네. 학벌, 네. 키, 네. 집안 환경. 요게 직연 하키집이거든요. 아, 키가 들어가는군요. 네, 네, 키가 그 들어가는데 중에서. 여기서 네. 말하는 키는 여러분들 그 키 작으신 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키라는 거는 그냥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나는 키는 작지만 이 얼굴이 된다 그러면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네. 앉아만 있으면 되지 뭐. 네. 일어서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앉아서 다니죠. 계속 앉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연 하키집인데 직연 직업, 연봉, 학벌 그다음에 용모라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안이라는 거는 이제 뭐예요? 그 부모님의 노후 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3억 정도의 결혼 자금을 들고 있다라면 굉장히 나쁜 컨디션은 아니에요. 올해 이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네, 우리 정말 그것도 궁금해요. 부동산 플러스의 네. 구독자분들도 그럼 궁금해하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다는 그걸 어느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0년, 21년도 2020년 뭐였죠? 코로나 시기였죠? 네. 그때 유동성이 막 풀렸었어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21년도에 공포감에 영끌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22년도에 음. 죄다 다 떨어졌는데 이 놀랍게도 21년도에 집값이 어디가 올랐냐면 비서울이 올랐어요. 아, 네. 21년도에는 서울은 주택 가격 매매 지수가 5% 올랐는데 5.8%가 한 6%가 안 되게 올랐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이 안 오른 거예요. 21년도에. 근데 22, 23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빠질 때는 또 똑같이 빠졌어. 그러면 서울이 어때요? 싸진 거죠. 왜냐면 오를 때는 조금 덜 올랐는데 똑같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서울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서울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이제 하반기에는 뭐 약보합으로 돌아섰고 지금도 네. 뭐 약보합인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올라갈 거냐 아니면 뭐 강보합 약보합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집값은 금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아, 금리. 네. 근데 금리가 올해 낮아질 거냐? 뭐 낮아질 예정이긴 하죠. 아무래도 네. 연준이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뭐 메이비컷 정도의 수준은 가져갈 거라는 예상이죠. 근데 문제는 작년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리 인하.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집값에는 올해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게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실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아주 뭐 특정 지역 말 그대로 유동성이나 수요가 마르지 않는 뭐 예를 들면 한남 더일이다. 뭐 그런 거는 금리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뭐 네. 그냥 뭐 얼마야? 뭐 130억 줄 테니까 뭐 갖고 와봐. 뭐 이렇게 가는 데는 그거는 뭐 진짜 현금으로 사는 예, 전혀 부자들의 상관없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긴 어렵다. 단 여러분들이 실수요라면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집이 오를 때 사는 건 늦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수요자라면 대출을 30% 정도 받아서 정말 마음에 드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비싼 가격이 아니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대출을 40%, 50%, 60% 이렇게 받아서 사는 것은 아직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분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3억과 2억을 해서 5억에 만약에 자산이 있다. 벌써 결혼을 시키셨네. 아, 네. 그냥 갑자기 예,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요. 뿌듯하네요. 네. 3억 이건 뭐 천하무적이죠. 네, 5억이면. 5억이 됐어요. 그러면 30% 대출을 얻는다라고 하면 7억짜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억 대출 받고 네. 5억 자산이 있으니까. 네네. 그럼 7억짜리 집을 산다. 어디를 좀 훑어보면 될까요, 이분이? 7억짜리가 아마 가장 서울에서는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34평을 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34평이 망한다. 뭐 유튜브에서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34평이 왜 망합니까? 34평이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이죠. 근데 이제 네네. 문제는 25평형. 그러니까 60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가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이고 이건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일단 7억 가지고 84제곱미터를 도전하면 일단 다 경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아, 네네네. 근데 경기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시장은 점점 더 양극화가 가속될 거예요. 이 양극화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좀 생각보다 너무 비싸고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너무 싸지고 뭐 이런 거거든요. 중간이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입지를 끌어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입지를 끌어올리려면 당연히 같은 돈으로 60제곱미터를 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 뱀띠해죠. 네, 푸른뱀. 작년이 용띠해였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입지론을 얘기하자면 아, 뱀의 머리보다는 머리보다. 용의 꼬리가 낫다. 아, 그래도 대장 입지, 선호되는 그렇죠. 입지로 가는 게 낫다. 예, 그래서 7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빅 8 지역은 좀 어렵죠. 뭐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용산, 판교, 목동, 뭐 과천 뭐 이런 정도 지역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지역 외에 강남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강남 에어리어 그쪽 지역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60제곱미터는 7억대에서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5억 이분이 3억해서 2억 만나서 5억이 되면 네네. 그날부로 이제 데이트는 임장 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어디 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가고 훈훈하네요. 그죠? 네. 훈훈하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같은 데 가시면 저희가 지금 살 건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여기 월세 전세 구하고 잘하면 매매도 구한다 이러시면은 우리 부동산 공인 중개사분들이 또
쫙 또 브리핑 해주시고 맞아요. 바카스 하나씩 다 주고 네, 커피도 그렇죠. 타주시고 이러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죠. 혼자 가는 것보다 이게 연인 사이끼리 그럼요. 같이 가면 네. 아주 그냥 뭐 극진한 대우를 네, 받을 수 극진한 있죠. 대접을 네. 받죠. 네. 자, 그럼 일단 먼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빨리 만드시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테크가 거기로 귀결이 되네. 아, 그러네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네. 빨리 저기 만남 어플 까시고요. 만남 어플도 있나요? 그럼요. 만남 네, 어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수익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아, 네. 리스크를 감수하라. 감수해야 내가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자분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제 소비가 좀 늘고 있다. 점점 늘고 것 있다. 같은데요. 네, 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이 사연자분의 월 지출액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3억 모음은 맞나 이분이? 같은 동일 인물 맞아요? 동일 인물? 그리고 이거 한번 검증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자, 고정 지출이 월세 20만 원에서 월세는 작은데? 네, 63만 원 쓰시고요. 변동 지출이 식비가 40만 원이네요. 근데 이게 지금 네. 고정 지출만 보면은 되게 알뜰한데요? 뭐 네. 월세 20만 원이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 대중교통에서 보내고 계신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주유비가 5만 원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네. 주말만 사용한다는 얘기고. 네, 그죠? 이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뭐 잘하고 계신데. 약간 조금 걸리는 거는 월 소득 400인데 보험료가 20만 원. 아, 이게 너무 많은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자기 소득의 3% 정도 수준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3%? 예, 근데 네. 이제 이 정도면은 그죠? 거의 5%니까 네네네. 조금은 많아 보입니다. 네, 예. 조금 재설계를 아주 좀 하셔야 큰 되겠네요. 부분은 아니지만. 네, 변동 지출이 좀 심각한 것 크네요. 같아요. 193만 원을 총 쓰시는데 음. 뭐 식비 40만 원은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식비 40만 원은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는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아, 없나요? 이거는 예. 한 달에 내가 1인 가구 40만 원, 그 정도는 먹어야지. 먹어야죠. 아, 이거는 네. 이걸 줄인다는 거는 안 되고. 죄송합니다. 네. 드실 건 드시고. 아, 자, 그럼요. 뭐 다 어때요? 먹고 살려고 하는 네. 건데. 월 1회 뿌리 염색, 미용실 아, 4만 원. 요거는 해야 됩니다. 아, 요건 해야 왜냐면 되나요? 2억 여자친구를 만나야 아, 되잖아요. 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셔야 된답니다. 아, 경조사비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경조사비 30만 원 좀 크지 않나요? 근데 뭐 이거는 발생했는데 또 안 갈 하기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경조사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출에서 제외시켜 드릴게요. 아, 이거는 비정기 저축이다. 네, 저축이다. 어차피 이 결혼하시면 다 보험성. 돌려받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혼을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필라테스 크로스핏? 그렇죠. 아.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필라테스 크로스핏 같은 거는 사실 충분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학원 월 25만 원. 야, 이거 저는 이거 말이죠. 네. 이거 영어 학원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투자하셔야 되는데 요즘 보면 네. 말의 복화, 말해 볼까? 듀어링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거 알아요, 그냥 알아요. 틀어놓으면 계속 맞아요.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도대체 생활비 50만 원. 이건 또 뭐? 아니 여태까지 다 앞에 이렇게 거는 생활비가 칭찬했더니 아니었나 봐요. 갑자기 또 생활비 50만 원은 또 뭐야? 여태까지 네. 이거 생활 아니었어요? 이거 여태까지? 네, 그러게요. 요거가 약간 좀 네. 비자금도 아니고 네. 요 이건 50만 정도만 원 좀 줄여주시면 빼야 되지 않을까. 아니, 멘토님, OTT 요금 2만 원은 어떤가요? 이거. OTT 요금 2만 원은 오징어 게임은 봐야 되니까. 네, 그 정도는 네, 뭐 이거는 뭐 저는 네. 2만 원 정도 이건 괜찮다. 해야죠.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2만 원까지 안 된다 그러면 저 인간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피부과가 있네요. 예. 기사를 보면 300만 원 정기권. 와 이게 뭐지? 연말 기념으로 아니 무슨 나에게 피부과가 에버랜드도 아니고 정기권이 있네요. 이 300만 원을 적립을 하면 갈 때마다 이제 빼쓰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점을 빼는 거예요? 뭐 점도 빼고 뭐, 아, 뭐 이분 피부 미용을 받으시는 곧 거예요. 2억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네 지금. 이거 투자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에 네. 돈을 300만 원을 쓴다면 한 달에 25만 원을 정기 소득으로 거의 쓰는 건데 적지 않거든요. 아, 큰 돈이다. 그죠? 왜냐 굉장히 큰 6% 아닙니까 자기 소득에. 아, 그렇죠. 6%를 피부과에 음, 쓴다. 음, 이유가 있어야 돼요. 타당한. 아, 네. 뭐 나는 지금 뭐 굉장히 뭐 어떤 질환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미용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과한 좀 게 과하다.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예. 네, 그럼 300만 원을 2년에 나눠서 쓰시는 걸로. 그죠. 그러면 네. 아까 생활비 50만 원이라고 하는 불분명한 지출 줄이고 네. 여기에서 피부과만 좀 안 다니고 살짝, 네. 그죠? 좋은 화장품 좀 쓰고 뭐 네. 이러면은 25만 원 절약되면 벌써 한 7, 80만 원이 바로 그냥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뭐 7, 8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 그냥 더 빨리 모이는 그게 된다. 자, 뭐 여기 또 기타에 SNS 공구 20만 원이 있는데 이분 뭔가 모바일로 이렇게 자주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생활비의 품목들을 보면 이분이 3억을 모은 분과 동일 인물인지 놀랍습니다. 예, 하여튼 뭐 훌륭하시니까 이제 지금부터 조금만 줄여서 저축의 근손실만 좀 만회하고 옛날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옛날에 한 80% 정도 저축을 해 나가시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많이 그러니까 훌륭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10년을 가도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잠깐 이러고 나서 근데 내가 좀 약간 문제가 뭐가 있나 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느낀 거야. 거는 예. 굉장히 이분은 너무 훌륭한 네.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분 400만 원 월급이면 최소 얼마 정도 저축하는 게 맞나요? 지금 이분이 이제 30대 후반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나이보다는 경제활동 연수로 봐야 되거든요. 경제활동 연수가 네. 5년이 안 된 분들이다. 네네. 그럼 지금 이 앞에도 5년이 안 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충격받지 마시고요. 40에서 50% 내 돈이 아니다. 내가 경제활동 시작하고 네. 5년 이내다. 그럼 네. 이거 월급 내가 받는 거의 절반 40%는 내 거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아, 다 저축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5년에서 10년 차다. 그럼 이제 한 30%는 내 거 아니다. 네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축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네. 뭐 나 지금 월급 300인데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내가 한 200만 원 저축을 하려면 나 한 5, 600 벌어야 되니까 내가 과장 달고 차장 달아서 5, 600 되면 그때 한 200 할게. 300 벌어서 한 150도 안 하던 분이 그러면 400, 500 벌면은 200 하느냐? 절대 못 합니다. 아, 네네. 대리님이나 과장님들 봤는데 막 500, 600 봤는데 200원 하더라. 그분은 300대 150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건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300밖에 못 벌어요. 250밖에 못 벌어서 저축할 돈이 없어요. 500 벌어도 저축할 돈 없는 건 똑같아요. 네. 아이러니하게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쓸 돈이 많아지죠. 그죠? 네.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와, 나 같으면 1,000만 원 벌면 한 300 쓰고 700 저축할 것 같죠? 1,000만 원 받아보세요. 그분들도 다 쓸 때가 있어. 네. 결국에는 저축도 지금은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이분한테 뭐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좀 총괄적인 좀 제가 임장 데이트 가라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아직 데이트 상대가 만나지 않았으면 혼자라도 가세요. 그래서 가서 내가 지금 2, 3억 갖고는 당장 못 사지만 내가 몇 년 내에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오십시오. 갔다 오면 동기부여가 확 되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돈을 정말 더 다시 열심히 모아야 되겠구나 하는 옛날 그 느낌이 찾아올 네, 거다. 네. 근데 이제 집 사는 거를 서둘러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을 사는데 이 3억 갖고 뭐 그냥 대출 한 푼도 없이 사지는 못하잖아요. 왜 제가 대출 얘기를 자꾸 하느냐? 집이 옛날처럼 지속적으로 정말 올라가는 시대라면은 대출의 이자율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으니까 투자를 할 만하지만 지금은 대출을 너무 세게 받아놓으면 집이 안 올라요. 생각보다. 그러면 물론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안 샀으면 어딘가 또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를 내고 있었을 테니까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사야 되는 거긴 맞는데 이제 제가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정책 명령들이 지금 막 나오면서 사실 초반에 세게 질르지 않습니까? 보통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올해는 상당히 불확실성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실행됐을 때 금리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아마 올해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집을 살 때 임장이 다르다. 내 집을 살 때는 인테리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환경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으로 봐야 돼요. 교육 환경 그러면은 주로 고등학교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학교를 많이 봅니다.